네가 뭔데? 뭐냐고. 전재준이 무슨 자격으로 인사 행세로 나갈 건데? 다 알고 있네. 그치? 내가 진짜 예술이라고. 삼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. 오늘의 주제는 친생 추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아 그런가요? 너무 딱하네. 오늘의 주제는 친생 추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. 최근에 그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아기를 낳고 또 사망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남편은 당연히 황당하니까 그 애 인도를 거절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형사 입건이 되는. 네. 네. 그 이거랑 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그 김수현 변호사님이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사실 거기 나오는 그 하예솔이라는 어린 아이 이름 하예솔 맞죠? 하예솔 맞아요. 응. 사실은 전예솔인 거지. 하예솔이라는 어린 아이가 걔가 이제 성이 하씨 하도영이라는 아빠거든요. 그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예솔인데 알고 봤더니 그 양아치가 굉장히 좋아했던 전재준이란 또 다른 남자 양아치와의 전재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였던 거예요. 그 애는.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 전재준이 너무나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을 상당한 애착을 보이는 거죠. 걔를 어떻게든 이제 좀 데려오려고. 근데 변호사한테 잡아놓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네, 방법이 없. 사실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DNA로 아니 뭐 친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아이와 관련돼가지고 이 가족 관계를 비트는 게 아이랑 관련된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친생 부인의 소랑 친세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 부인의 소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친생 부인의 소가 그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의 줄임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완전히 다른 건데 친생 부인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더 글로리에 나오는 상황인 것처럼 법적인 혼인 관계가 있고 그 아이 그 사이에서 누군가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친생자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받게 되거든요. 이 관계를 깨려면 현재 있는 법적인 그 혼인 관계의 부부 중에 일방이 얘는 내 아이가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는 소를 제기해야만 그 관계가 깨지고 안 그러면은 아무리 진짜 아빠가 나타나서 저 애를 내 아이로 하고 싶다고 해도 깰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이번 그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이게 또 마냥 바람직한 거냐 그건 또 애매해요. 그렇죠. 실제 자기 그 반대로 전혀 또 몸몸거리다 2년이 지나서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친부모도 있었는데 친부모도 자기 자식이라 하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법적인 그 부모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거죠. 실제하고는 전혀 다르게.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상황. 예를 들면은 확실히 외도 중에 나왔다던가 둘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별거라든가 뭐 만약에 하도영이랑 박연진이 명백하게 둘이 같이 안 살았다 동거한 적이 없다라는 거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전재준이 나타나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만 간단하게 구분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. 원래 이제 그 그러니까 친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생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. 이게 그러니까 법률상 친생 추정을 받는 부모를 이제 친부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부모를 이제 생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친부의 경우에는 그 친생 추정이 미치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친부모는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출생 신고를 안 하면은 아까 장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취약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복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출생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동 방임에 해당한다고 해서 실제로 뭐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라는 게 상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중형이
선고되는 경향이 있어요. 실제 또 친부가 바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아동을 방임할 고의로 이런 뭐 출생 신고를 미룬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예 입건을 안 하고 입건 전에 이제 조사를 그냥 종결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최근에 40년 동안 자기 딸인 줄 알고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했던 사건이 있었죠.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된 건 위자료가 문제됐죠. 근데 각자 5천만 원씩 1억 5천이 됐다 하더라고요. 너무 적은 거 아니냐. 뭔 개소리야! 위자료가 세상에 40년이나 지났는데 고작 1억 5천만 원씩 1억 5천 밖에 안 되는.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상대로. 네. 분명히 혈액형에서 좀 이상했을 거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면 아마 이 혈액형 때문에 그게 좀 시초가 된 것 같아요. 이 사람도. 그런 거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혈액형도 약간 안 맞아. 그러니까 남편은 또 의심을 하잖아요. 왜냐면 아이를 낳은 거는 분명히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혈액형이 남편이랑 안 맞아. 그러니까. 그러면 남편은 사실 아내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정말 억울할 따름이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도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나마 법원이 인정한 게 각각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법원이 위자료를 굉장히 짜게 주잖아요. 심지어 이제 사망사고가 나도 위자료를 한 맥시멈 한 1억 정도 1억 정도를 이제 주게끔 그렇게 좀 약간 실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5천만 원이면은 법원 치고는 잘 준 거다. 그런 거 지금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혈흔 진실한 혈흔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예전 같으면 뭐 계속 분쟁만 있고 실제 증거도 없이 계속 분쟁하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좀 DNA 기술도 발달을 했고 이런다면 솔직히 좀 진실한 혈연 관계를 찾아줄 수 있는 쪽으로 법을 좀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애한테 우리도 이혼할 때 양육자 선택할 때 아기의 이야기를 꼭 듣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것도 물론 뭐 친자는 친자대로 확인을 하되 얘가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우리도 친권, 뭐 양육권, 뭐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판단하듯이.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이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동 학대 사례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요. 이게 2년이라는 단기 제척 기간을 단기의 기간을 둔 이유가 사실 아이의 어떤 복리 차원에서 사실 그런 걸 입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은 부모님께 잘하자. 그건 좀